안녕하세요. 히든스탁의 김태은입니다. 오늘 양시장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마감 지수 현황 살펴볼까요? 먼저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6.49포인트, 0.86% 상승한 1941.09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48% 오른 602.90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은 상승 마감에 성공했지만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장중에 급락하면서 모두 파란불을 타면서 마감했습니다. 바로 전 세계를 아래 공포에 떨게 했던 미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이 또다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간 27일 미국 채권 시장에 따르면 10년물 채권 금리는 1.474% 그리고 2년물 채권의 금리는 1.524%를 기록하면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역전 현상이었고요. 또 죄송합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이라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 최장기 채권인 30년물 금리도 2% 선이 붕괴가 되면서 최단기 선물인 3개월물 금리가 역전이 되는데요. 이렇게 미 장단기 채권 금리 역전 현상이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깊어지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 마감에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날 MSCI 신흥국 지수 리밸런싱 이벤트를 아주 순조롭게 넘어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우리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을,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략해야지 행복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저희 히든스탁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탁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참여 코너 준비되어 있죠?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절호의 기회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VIP 체험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 코스피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사실상 저는 이 백발백중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뭔 소리냐 한다면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이 계속 반등이 나올 것이다, 상승이 나올 것이다, 다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게 저만 말씀드렸죠. 아직 시장 저점 안 찍었습니다. 시장 지금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에요.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시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부터 갭으로 시장이 빠졌고요. 그러면서 하락세가 나와주고 지금 이제 막 저점을 다지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갈 때 찍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매수하는 시기는 시장이 하락할 때 저점을 찍어줄 때 저점에서 쓸어담는 사람이 승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거의 저점 찍었습니다. 그럼 얘기하는 게 아니 악재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하는 게 이 미중 무역 전쟁이 더 악화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악화될 건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이 규제 때렸죠. 중국에서 규제 때렸죠. 근데 중국에서 화해 전화가 왔다 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화해 안 했어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해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규제를 한 것도 아니고 규제를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악재가 나올 건 다 나왔지만 불확실성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은 어차피 빠져봤자 어느 정도의 조정일 뿐 큰 급락이나 큰 하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 상승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는 계속해서 저점을 올려주고 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에서 뭐 눌린다 하더라도 이 저점 부근일 것이지 그 밑으로는 더 이상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금부터 우리는 최저점에서 찍을 종목들, 최저점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매수할 필요가 있고요. 또 애매한 종목 찍어가지고 뭐 한 달 동안 10% 먹고 한 달 동안 뭐 5% 먹고 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시장에서 강한 종목으로,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으로 찍어야 단기적인 상승, 단기적인 급등이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백발백중인 이 마르스 전문가가 어떤 종목 가져왔는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가장 센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특히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굉장히 눈에 띄었잖아요. 또 네. 악재도 굉장히 심했는데 그렇죠. 또 그에 반대급부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외국인들 매수가 좀 오랜만에 좀 제법 많이, 그러니까 네. 5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코스닥 시장으로 들어온 게 3주 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약간 좀 수급의 힘을 얻은 것도 있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 방송을 시청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장을 보시면서 제 생각이 아마 많이 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이 이끌어간 것, 거래소,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이게 뭐 한 3배 정도 더 많이 올랐죠.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자, 코스피에서의 제약 섹터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지가 않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3분의 1 이상이 제약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올라가게 되면 코스닥 지수는 거래소에 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게 되는데 이달 초부터 폭락이 나온 8월 6일 이후로부터 제가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가장 분위기가 안 좋을 때 가장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는 바로 제약 바이오를 찍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렸고 실제로도 많은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무더기로 좀 급등이 나오면서 좀 세게 올랐습니다. 지수 보시게 되면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 폭은 오늘 2.48%입니다. 사실 우리가 떨어질 때 막 7.4% 넘게 빠지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실은 2.4% 올라봤자 솔직히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그냥 몽둥이로 한 30대 맞고 나서 겨우 그냥 빨간 약 정도 바른 것밖에는 지금 그렇게 기분이 썩 좋아지지가 않았는데 이 제약업종 지수를 보게 되면요. 이 차트는 약간 다른 차트입니다. 제약업종 지수 같은 경우 오늘 올라간 폭이 무려 5.86%.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 상승률의 한 2배 정도가 되죠. 그리고 오늘 제약업종 지수, 그러니까 제약업종 지수가 쉽게 말씀드리면 코스닥 안에서 제약업종만 따로 뽑아서 이 업종은 오늘 얼마나 올랐냐 평균적으로를 따져봤을 때 코스닥 상승률의 2배가 된다는 얘기죠. 오늘 올라간 5.86%는요. 제약 바이오가 전성기를 기록했던 작년 1월에 한 2차례 정도만 지금보다 많이 올라간 뭐 6% 이상의 상승세가 있었지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는 뭐 오늘만큼 올라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개월수로 말하면 19개월 만에 제약업종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간 날이 바로 오늘이란 얘기고 그렇게 가장 많이 올라간 그 상승 흐름이 나온 시점이 딱 보시기에도 정말 바닥 중에 최바닥입니다. 툭하면 임상 실패에다가 툭하면은 무슨 뭐 어디 기술 반환 맞았다 그러고 악재가 끊이지 않았지만 일부 기업의 악재를 지나치게 이 제약바이오 전체 악재로 확대 해석하는 분위기 속에서 너무 심하게 빠졌던 이런 종목들이 오늘 무더기로 반등에 나선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억울하게 빠진 종목들은 반드시 급등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가 이제 슬슬 시장에서 풀리면서 제대로 된 기회, 물론 더 싼 기회는 제가 잡아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저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서 들어갈 종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이제는 이 나올 악재는 다 나왔다라는 인식이 나오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도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께서 체립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13.28% 급등하면서 2,900원의 종가를 마감했는데요. 장중한 때는 3,100원 선까지 쭉 올라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요, 일본의 수산주의 수혜주로 또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안 된다, 이제 닭고기 먹어야 되고 돼지고기 먹어야 되겠다라면서 수혜를 잇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그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오늘 좀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8월 28일입니다. 계속 말이 오던 거죠. 일본에서 대한민국 화이트 국가 제외를 오늘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시행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공포만 하고 진행되지 않던 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그건 대한민국에서도 당연히 거기에 대한 보복까지는 아니지만 맞대응을 진행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한 게 뭐냐면은 규제를 넣을 것 중에서 일본에서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도쿄올림픽을 진행하는데 그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방사능이거든요. 후쿠시마 얘기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후쿠시마 원전이 터지면서 방사능이 노출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본 앞바다에 있는 이 수산물들까지도 방사능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방사능이 노출되는 수산물이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뭐 그걸 규제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규제를 더 강화를 시키겠다라고 이슈가 나와줬고요. 근데 중요한 게 규제를 강화한 게 뭐냐? 원래는 이 후쿠시마에 이 방사능이 들어가 있는 물고기를 담은 트럭을 방사능 검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트럭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수산물까지도 꺼내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검사를 하겠지만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좀 먹기가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닭고기를 먹자, 잘 고기를 먹자 한 관련주가 체리브루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리브루가 솔직히 좀 뜬금없이 수산물 먹기 싫으니까 닭고기 먹자라는 이유로 주가가 조금 상승이 나오고 급등이 나주고 있다는 건데 여기서 강조해야 될 건 뭐냐면은 닭고기 관련주 찍으세요가 아니에요. 뭔 소리냐? 일본에 우리가 지금까지 수출 규제 수혜주를 찍었습니다. 세도 마스크, 아니면 파우치 필름, 아니면 에칭가스, 폴리미드, 레지스트. 일본에서 규제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국내 수혜주를 찍었다면 이젠 뭐예요? 한국이 규제를 하는, 한국에서 맞대응을 하는 수혜주를 찍어야 급등이나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한국 수출 우대국 제외는요. 언제요? 9월 중에 우리가 진행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8월 중엔 진행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국에 맞대응하는 종목인 그중에서 가장 센 이슈인 방사능 관련주 중에 중심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체리브루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신라젠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 종목이 19.46%나 급락하면서 1,3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장중에는 9,000원까지 뚝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일별 시세 보면요, 우리가 8월 2일이었죠. 팩사백 인상 중단 권고를 받으면서 하한가 3번을 딱 얻어맞았는데 네. 또다시 악재가 나왔어요. 어떤 악재인가요? 예, 뭐 일단은 오늘 신라젠 하루 종일 뭐 검색에서도 포털 사이트 검색에서도 계속 상위권에 올라오고 주가가 좀 안 좋은, 사실 좋은 특징주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을 완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부디 신라젠을 가지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의 피해나 손실이 가급적이면 좀 최소화 될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다시 한번 재차 폭락한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주가 조작 혐의로 인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한가까지 밀렸다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한가는 풀리면서 일단 소폭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고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이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진짜로 말이죠. 이거는 만약에 물론 이제 혐의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혐의가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좀 확실하게 법의 심판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 개인 투자자들과 아니면 뭐 임원이라든가 대주주의 어떤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금 이거 뭐 청문회 가지고도 지금 이거 얘기하면 좀 그런가? 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그 보통 사람들과 또 이 상류층하고 이 격차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소외감이라든가 이 많이 느끼거든요. 이런 박탈감을 많이 느끼게 됐는데 주식시장에서마저도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혐의가 사실로 나오면 이 진짜 이거 혼쭐을 내줘야 되는데 아무튼 그 지금 이 상황에서요. 지금 특징적인 이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라면 글쎄요. 뭐 이번 달 들어오고 나서요. 아시다시피 이제 2월 8월 초부터 시작해서 연속적으로 하한가와 함께 한 가지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주가 하락 과정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결국 이쪽에서 어떤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한 어떤 이제 상승세를 기대하거나 이제 실제로 뭐 그런 흐름이 어느 정도 지금 형성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들어오는 건데 지금 신라젠 8월 들어와서 외국인들의 신라젠에 대한 매수는 사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요. 요 구간 잠깐 여기다 위에를 좀 보시면 좀 설명이 쉬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이 구간만큼의 물량을 매집하는데 소요된 기간은 과거에는 뭐 길면은 여기서 뭐 길면은 뭐 한 2달 정도, 더 길면은 뭐 한 넉 달까지도 걸리고 했었는데 이제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이 정도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위는 금액이 아니라 수량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수량을 확보하는데 아마 주가 예전만큼의 자금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사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만 지금 이 회사가 급락을 한 것이 어떤
어떤 뭐 영업 외적인 요인, 게다가 이번에는 뭐 검찰 조사라든가 주가 조작 같은 이런 외부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빠진 거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올라간다 떨어진다를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그러면서도 뭐 주가도 시가총액도 정말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걸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 이제 떨어진 거는 떨어진 거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자 아까 제가 코스닥 시장 얘기할 때 코스닥의 안에 제약주는 지금 19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아이러니하죠. 실은 원래 같으면 뭐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까지 같이 불똥이 튀면서 동반급락하는 게 이제까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면 이제는 동반급락이 아니라 갈로면 간다. 특히나 이제까지 정말 오해랄까 억울한 하락이랄까요. 필요 이상의 어떤 과대 낙폭을 보인 종목들 제가 거듭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미 알려드렸고 이미 그런 종목들이 다 올라갔지만 그런 종목들은 이제 오히려 털고 다시 올라갈 시점이 됐다는 거를 좀 강조드리기 위해서 좀 언급을 드려봤는데 이제 다른 겁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는 것과 문제가 없는 것은 정확하게 딱 나뉘어서 제약주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차별화된 움직임을 이미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는 빨리 올라타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요. 전문가 눈에 띈 특징주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히든 종목의 에이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실 건데요. 두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매수일 8월 28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9,5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1거래일 만에 오늘이요. 오늘 1거래일 만에 18.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면요. 9.35%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한 때는 8,870원까지 올라섰는데요. 전문가님 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날개를 달았다라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역시나 파닥파닥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앵커님 날개짓 때문에 더 잘 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한번 이따 한번 더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가상으로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장중에는 18%까지 좀 더 강하게 나왔었는데 어제 뭐 제가 이거는 아마 오늘 역시나 이것 때문에라도 이 바이넥스 때문에라도 아마 어제 이 방송 시청하신 분들은 오늘 제 생각 많이 나셨을 겁니다. 장중에 18%까지 올랐고 뭐 흐름 좋았었는데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은 실적이다. 지금 우리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돈을 못 벌고 있지만 단순한 기대감만 가지고 이만큼 올라갔던 종목들은 그 기대에 충족하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을 때 어떠한 처참한 결과가 발생되는지 아마 최근에 문제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통해서 명백하게 파악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이낸스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흑자 전환했었죠.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나온다고 했었죠. 그런 기대감이 결국 이렇게 하루 만에 매수한 당일날 당일 급등으로 좀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제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하나 또 보여드렸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 그리고 기대치도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높아진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종목을 잠시 후에 히든 종목을 통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도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오 솔루션 가지고 오셨는데요. 매수일 8월 19일로 지정해 주셨고 목표가 34,000원인데 최고가 수익률 또 올랐습니다. 14.3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장 초반에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좀 마음을 졸이게 했더니 이내 2시 부근부터 쭉쭉 올라가면서 5.1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요. 어제 우리가 AS를 하면서요. 제가 목표가 너무 높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저한테 성격이 너무 급하다고 또 뭐라고 하시더니 오늘 또 올라가서 또 오늘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믿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전략 후강이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전에는 세지 않다가 오후장에 세지는 흐름으로. 그렇죠. 이런 게 사실 사람도 원래 첫인상도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끝이 중요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의 흐름도 오늘 장 막판부에 사실 뭐 상승률은 아까 뭐 좀 전에 봤었던 바이넥스에 비해서 좀 처집니다. 뭐 5%대니까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사실은 뭐 이 엊그저께였죠. 월요일 날 올라갔던 요 자리 살짝 못 미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이전과는 다른 어떤 이런 거래량의 증가가 빈도수가 늘어나면서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직 급등은 안 나왔습니다. 급등이라고
급등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거 14% 간 거를 급등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뭐 목표가까지 가야 뭐 한 40% 정도 수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 좀 많이 성격이 뭐 그러니까 급하신 거 떠나서 좀 같은 수익도 빨리 벌면 좋기는 한데 이 주식이라는 게 사실 내일 당장 간다고 이게 보장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의외의 상승 흐름은 하지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주가 저점 단계이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속는 셈 치고 꼭 목표가까지 강력 홀딩 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력 홀딩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르스 전문가님의 지난 히든 종목 한번 살펴볼게요. 남화산업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일 8월 26일로 지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8,760원인데 터치를 하면서 최고가 수익률 11.0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종목은요,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요. 우리에게 히든 종목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월요일에 갑자기 쭉 올라가면서 최고가가 8,770원이었거든요. 우리가 목표가가 8,760원인데 아주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또 이 종목 진단주 좀 해주세요. 네, 남아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일본 수출 이 규제 수혜주로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이 10월 달에 있는 일왕 즉위식에 따른 거기에 대한 수익이 될 수 있다라고 남아산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뭐 엄청나게 큰 수익은 아닙니다. 뭐 상한가나 뭐 20% 정도 수익은 아니지만 11% 정도면은 시장 월요일날 폭락했죠. 폭락한 맞아요. 것 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수익 실현하신 분들은 대략 한 10%에서 11% 정도 축하드리고 솔직히 좀 제 마음이 좀 안 차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괜찮은 종목도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난 히든 종목의 AS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추리도 시작이 되죠.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문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죠. 관련해서 소개해드릴게요. 8월 30일까지 계속되는 히든 종목을 맞춰라. 방송 중에 공개되는 힌트 3가지를 확인하신 후에요. 이 종목이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정확하게 보내주세요. 정답은 바로 방송 중에 공개가 되고요. 또 정답자는 다음 날 사이트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저희 VIP 체험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네, 말씀드리겠는데 실제로 이제 이 일본 수출 규제가 이번에 진행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 뭐 화이트가를 제외한다. 그래서 가기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포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냥 진행한다 하다가 8월 28일 날 오늘이죠. 오늘 바로 일본 화이트국에서 진짜 한국을 제외를 시켰어요. 이 기대감이 아니라 걔가 할 수 있겠다가 아니라 진짜로 제외가 오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 그 당시에 나올 때 뭔 얘기 나왔냐면은 화이트국 제외가 됐을 때는 대략 1,700개 품목 정도가 이번에 규제가 들어간다. 대한민국의 1,700개 품목 정도에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1,700개 품목이 아닙니다. 사실상 말씀드리겠지만 포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뀌는 건 맞아요. 포괄 허가가 한 번 허가받으면 3년 동안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건데 이거를 개별 허가로 바뀌는 게 맞지만 실제로 이 수출 법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특별 일반 허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한다면은 실질적으로 특별 일반 포괄 제도라는 거는 실제로 수출자가 나라가 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수출하는 사람이 계약을 맺는 거예요. 실제로 일정 부분의 일본의 규격에 맞게 한다고 한다면은 새롭게 이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특별 일반 포괄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 포괄 제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700개 품목의 규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은 159개 정도밖에 품목의 규제가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뭐 기존의 1,700개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도 피해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먼저 우리가 지소미아도 파기를 했지만 지금 나온 말이 그거거든요. 아니 먼저 일본에서 합의를 보면은 우리도 지소미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도 뭐라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맞대응을 할 예정인데 그 맞대응에 대한 수혜주가 지금까지는 규제에 대한 수혜주였지만 이제는 맞대응에 대한 수혜주가 급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대응 수혜주가 등장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이것도 기분이 나빠요, 전문가님. 아니 왜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전 세계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 왜 오염수를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유출하냐고요. 그 좀 기분이 안 좋죠. 솔직히 네. 말하면 기분 굉장히 화가 나는데 네. 근데 이게 일부러 부은 게 아니에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일부러 우리 방사능이었다 뿌려라 졌다 뿌려라 하면서 여기저기 뿌려라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상 이 후쿠시마에 있는 배가 실질적으로 우리는 평형수라고 부릅니다. 평형수가 뭐냐 한다면은 배라는 게 원래 비어 있어요. 바닥이 비었기 때문에 화물을 실으면은 배는 쑥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화물을 싣고 일본에서부터 한국에 옵니다. 그럼 중요한 게 한국에 오면은 실제로 이 화물을 놓죠. 화물을 놓으면 배가 가벼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뜹니다. 그럼 뜨면 안 되잖아요. 평형이 안 잡히니까. 그래서 배에다가 이 짐 대신에 물을 채우는 거예요. 바로 주변에 있는 바닷물을 채워서 우리는 그걸 평형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평형수를 한국에 채우면은 당연히 일본 가서 뿌리겠죠. 또 일본 가서 채우면은 한국 가서 뿌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 안에 있는 평형수가 후쿠시마에 있는 물을 떠서 한국에다가 평형수를 뿌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방사능이 그런 식으로 누출이 됐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게 뭐 떠봤자 얼마나 뜨겠어. 뭐 일본에서 그걸 가져와 봤자 한국에다 뿌려봤자 얼마나 뿌려졌겠어 라고 하겠지만 그 양이 대략 122만 톤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물의 양이죠. 그 정도면은 이미 지금 우리 연안에 실제로 방사능이 얼마나 들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수치 점검이 필요하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방사능 들어오면 끝입니까? 당연히 규제를 강화시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규제 강화에 대한 수혜도 좋겠지만 이 방사능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국내 기업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주가 이 방사능을 제거할 수 있을 만한 그 수혜주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이스로 전문가님 추리 좀 해주세요. 일단은 일본의 수출 규제 맞대응 수혜주가 등장을 했고요. 또 왜요? 표정 왜요? 말씀하세요. 예, 듣고 있습니다. 예. 네,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공방을 하면서 이 방사능을 좀 없앨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이제 방사능 먼저 얘기하시니까 네. 일단 사실 수산주부터 먼저는 생각이 났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참치잡이하러 많이 나가는데 전 세계 참치 중에서 한 70~80%가 일본 사람이 다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홧김에 그냥 참치 안 주면 그죠? 초밥 그냥 한번 와사비만 한번 찍어 먹어봐야 좀 정신 차리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동원수산 이거 네. 참치 잡고 다니는 그 원양어업을 하는 회사인데 이달 초에 7월에는 반응이 없었지만은 이제 8월 들어오면서 한번 차례 급등 나왔다가 지금 약간 눌려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넉 달 정도 동안 지켜본 우리 그 마르스 전문가의 종목 특성상 한 번 뛰고 2차 파동 세게 나오는 거 노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바다에서 아까 그 평형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는 사실 저도 좀 잘 압니다. 이게 선박 평형수라고 영어로 밸라스트 워터라고 하는데 이게 배 기울지 말라고 채우는 물인데 그 앞바다가 우리나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 처리하는 회사를 제가 아는 회사가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EM코리아라는 회사입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 다 수소차 충전소 관련주라고 알고 있으실 텐데 얘네가 원래 수소차 관련주로 주목을 받기 전에는 그쪽 사업도 약간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통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가 오늘 마르스 전문가 얘기하니까는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리면서 때마침 또 수소 뭡니까? 지금 대통령도 지금 수소차 타고 지금 출퇴근한다고 그러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 엮이면서 수소차에 걸렸든 정책 수혜주로 수소차에 걸렸든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선박 그 거시기가 평형수가 실제로 모멘텀이 됐든 간에 하나로 걸려간다면 사실 전 EM코리아가 좀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요. 한번
문자 보내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한번 가치가 있을까요? 마르스 전문가님? 가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어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힌트 다시 한번 보면서 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스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네, 하마터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소중한 손가락과 핸드폰이 고생을 할 뻔했습니다. 전문가님 세 번째 힌트 아주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항상 말씀드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지금 가장 뼈아픈 부분이 방사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왜 뼈아프냐?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에요. 도쿄올림픽이라는 게 진행이 되는데 방사능이 있어서 실제로 이 관광산업 발전이 못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안 가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이 굉장히 일본에 뼈아픈데 그 뼈아픈 부분만 골라서 대한민국이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후쿠시마의 제1원전에서 나온 냉각수들 실제로 이 원전 안에서 이 뜨거움을 달래기 위한 냉각수가 들어가죠. 그 냉각수가 당연히 방사능 범벅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앞바다에다가 일본 앞바다에 뿌릴 수도 있겠다. 대략 111만 톤 정도가 나올 수도 있겠다. 거기에 대해 지금 걱정 부분, 위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방사능을 제거하죠. 근데 그냥 방사능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방사능 어디서? 이 방사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필터를 공급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에 섞여 있는 방사능을 빼낼 수 있는, 물에 섞여 있는 방사능을 제거할 수 있는 수처리 이 시스템, 이 필터를 공급할 수 있으면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기업을 제가 아는 바로는 몇 기업 없습니다. 그 기업 찾아서 꼭 알아보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처리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마르스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다시 한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한 종목이 더 남아있죠. 이번에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공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1899-2163번으로 전문가 이름과 종목명 함께 보내주시면 푸짐한 상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열어볼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첫 번째 힌트입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향후 3년 최대 실적 랠리 전망 어떤 거예요? 야, 이거는 뭐 제가 전망한 건 아니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증권 요 HTS 보다 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컨센서스라는 얘기를 아마 한 번씩 들어보셨을 네네네. 겁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한 게 아니고 증권사라든가 각종 분석기관에 있는 이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이제 전망한 이 기업의 앞으로 실적은 얼마 정도가 향후 한 2년, 뭐 3년 요 정도 보통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아까 제가 특징주로도 말씀드리기도 했었고 뭐 누구나 다 알고 계시는 뭐 신라젠이라든가 아니면 TSU진 같은 이런 종목들은 현재까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던 기업이고 아직까지 돈을 벌지 못했고 이게 언제 성공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얼마를 번다라는 거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기업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업은요.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계 중에서 몇 안 되는 향후 실적 전망이 예측이 가능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컨센서스가 안 나온 바이오 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도 사실 엄청나게 큰 힌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그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올해 보다 내년이 더 좋고 내년보다 그 내후년이 더 좋은 이러한 분석이 지금 컨센서스로 나와 있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주가는 어땠겠습니까? 멀쩡히 돈 잘 벌고 있고 앞으로 더 잘 벌 거라고 그런 전망치가 나오고 기대치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주가는 반토막 이하로 최근에 내려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면 이런 종목을 잡을 수가 없겠죠.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쓸데없이 주가만 빠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러한 기업들 주목해야 되는데 바로 핵심은 실적이다. 차트 보고 다 종목 잡으시지만 차트는 이 주가, 이 종목의 지나온 주가
주가를 그냥 점으로 이어놓은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 백미러, 사이드미러 보고 운전하는 분 안 계시죠? 앞을 보고 가야 되는데 주가의 앞은 바로 미래 실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불투명한 실적을 가진 기업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볼 바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향후 전망치가 좋은 기업에 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걸로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더 궁금합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열어볼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두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도 심플합니다. 진단의료 관련주, 그러면은 엑스레이. 그렇죠. 이런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 의료라고 의료 네네. 서비스라고 하는 게 네네. 사실 둘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를 잡아내는 거. 네. 그러면 사실 치료 방법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 유명한 의사분은 사실 병을 잘 고치는 분이 아니라 맥만 짚어도 네. 청진기만 들이대도 그냥 뭔지 다 아는 이게 진짜 명이거든요. 맞아요. 진단이 중요하죠. 왜 우리 암도 보면요. 처음에 1기 때 발견됐을 때 치료 확률과 3기 때 이거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진단이다. 저도 옛날에 막 속 이상해갖고 병원 갔더니 분명 내가 봤을 땐 역류성 식도염인데 병원에서는 내시경을 해봐도 아무 문제도 없다 그러고 뭐 스트레스성입니다. 그래도 현대 사회를 사는 사람이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진단이 중요한 건데 이 회사는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는 쪽보다는 진단하는 사업 쪽에서 좀 더 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 중요성은 제가 말씀드린 거에 이미 다 나왔습니다. 병을 고치는 거는 어쨌든 치료제 물론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가장 핵심은 얼마나 빠르게 약간의 어떤 조짐만으로도 이 종목이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떠한 질병을 앓고 있는가를 잡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미 다 올라가고 나서 좋다 하는 것보다는 올라가기 전에 약간의 조짐을 미리 잡아내는 이런 게 중요한 것처럼 질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되면 이제 아마 헬스케어라든가 아마 이런 쪽으로 아마 좀 종목 압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런 쪽이라면은 더더군다나 이렇게 실적 상향 모멘텀 있는 종목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열심히 평소에 차트 분석이 아니라 정말 기업의 내재 가치를 열심히 분석하신 분들이라면 결론에 조금은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르스 전문가님은 알고 계실까요? 지금 열심히 막 찾고 계셨는데 실적 모멘텀이 아주 가득가득하게 가지고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진단이나 의료나 솔직히 말하면 그 분야 자체가 좀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 진단도 하고 뭐 의료도 만들고 되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조금 모멘텀을 많이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기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점에 있고 저점에서 이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라 했고요.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3년 이상 매출액이 증가한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업이 바로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보린이죠. 바로 삼진제약입니다. 삼진제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 사실 고점이 지금 64,000원인데 지금 26,000원이죠. 반토막 이상입니다. 거의 반토막 이상 하락이 나왔는데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매출은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삼진제약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이외에 본다 한다면은 우리가 일동제약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일동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3년 내내 성장했고요. 고점 대비 실질적으로 거의 뭐 3만 원 가까이 되던 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성장성이나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지 않을까.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삼진제약과 일동제약이 가장 안정적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힌트까지 들어보면 종목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세 번째 힌트입니다. 굉장히 실적이 좋은가 봐요. 아까 첫 번째 힌트는 3년 동안 전망을 말했다면 네. 이제는 과거에 10년 동안 굉장히 영업이익이 계속 흑자, 연속 흑자요. 네. 대단한데요? 사실 전망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틀릴 수도 있어요. 네네네네. 갑자기 뭐 무슨 일이 적자에서 생길 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사람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한결같이 뭔가 좀 꾸준함이 있었다면 그 전망치에 약간 좀 더 신뢰도가, 확신을 네. 가질 수가 있고 그렇죠. 신뢰도가 네. 높아지겠죠. 이 종목은요. 자, 바이오 기업 중에서 사실 이런 기업이 있나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거를 보면 사실 뭐 차트는 어떤 기술적인 분석 내용보다는 실적을 과거에 제가 10년치
이 회사의 10년치 사업 보고서를 다 뒤져봤는데 단 한 번도 영업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죠? 2009년부터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연속으로 영업이 흑자를 계속해서 기록해왔던. 자, 바이오 산업. 오늘 뭐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뭐 실패했다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 뭐 그렇죠. 사람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주식시장은 냉정한 곳입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 1차적으로 철퇴를 한번 맞을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거를 피해 가려면 실적의 어떤 높은 성장성도 확인이 돼야 되고 과거부터 계속 잘 해왔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 종목은 제가 이제까지 TV 방송을 통해서 뭐 현대바이오라든가 아니면 뭐 바이오솔루션 그리고 바이넥스 등등 단기 급등이 나온 종목들을 연이어서 제가 실적 모멘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 가장 실적 측면에서는 뛰어난 종목이라고 거듭해서 강조 드릴 테니까 10년 흑자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가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추리를 해봤는데요. 시청자분들은 어떤 종목으로 생각하고 계실까요? 문자 게시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볼까요? 오늘 정말 많이 왔습니다. 볼까요? 앵커님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세요 하면서 삼진제약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하트까지 뿅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시젠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께 시노펙스 이렇게 보내주셨고 마연님께 바이오니아 그리고 마르스 전문가님께 좀 많이 와 있네요. 시노펙스 그다음 시노펙스 얼마 전에 팔았는데 다시 사야겠네요 라고 했고요. 이거 제 마음과 같습니다. 마마 전문가님 두 분 나오시니까 헷갈립니다 하면서 꼭 잡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께 휴마시스, 마르스 전문가님께 시노펙스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르스 전문가님께 방송 꼭꼭 봅니다 하면서 오늘은 확실하게 맞춥니다 하면서 시노펙스 이렇게 와 있고요. 오늘 문자 정말 많이 와서 두 번째 페이지도 한번 열어볼게요. 시노펙스 이렇게 왔는데 그 아래 한 메시지가 와 있네요.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예, 히든 스탁의 꽃은 히든 종목, 예, 그렇죠. 꽃 한 네. 송이를 더 추가하자면 태은 앵커님이십니다. 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458님 하면서 마르스 전문가님께 시노펙스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오늘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문자를 하나하나 다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어쨌든 제 눈에는 시노펙스가 좀 많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오늘 공개된 오늘의 히든 종목 힌트 3가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둘 중 한 종목은 방송에서 바로 공개가 되죠. 오늘은 마르스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던 그 종목이 정답이었습니다. 시노펙스 정답이었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가격 전략이 더욱더 중요하잖아요. 좀 탁탁 세워주세요. 제가 뭐 힌트를 그렇게 뭐 엄청 자세하게 준 것도 아닌데 다들 좀 맞추시는 실력이 좀 늘지 않았나. 맞아요. 히든 스탁을 보면 볼수록 굉장히 실력들이 느시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얘기했죠. 이번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방사능에 대한 이 방사능 제거 수처리 시스템에 대한 공급, 이 필터를 공급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시노펙스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규제에 대한 수혜주를 찍었다면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규제를 하는 한국에서 일본에 맞대응을 하는 수혜주를 찍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드렸던 뭐 남아산업도 마찬가지였고 이번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노펙스는 지금 구간에서 시초가 이하입니다. 시초가 이하로 안정적으로 대응을 하시면은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면은 가장 매수를 잘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은 목표가를 드린다 한다면은 지금 구간에서는 높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일단 안정적으로 3,700원 정도 돌파를 보시면은 지금 매물대입니다. 이 매물대 돌파하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라인대를 본다 한다면은 저점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손절가는 저점의 매물대 지금 계속해서 못 뚫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래서 201 라인대 지지 받으시면서 목표가는 3,700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은 가장 깔끔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가는 그 매물대 말씀해 주셨잖아요. 손절가 얼마로 손절가가 설정해 주실 거예요? 3,200원 라인대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3,200원 같습니다. 라인대. 알겠습니다. 자, 마르스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시노펙스였습니다. 매수가 다음날 시초가 이하로 음봉 매수 전략 세워주셨고요. 목표가 3,700원 그리고 손절가 3,200원으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꼭 행복한 수익률로 보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에스트로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더욱더 궁금합니다. 사실은 제가요. 좀 급등하는 종목도 좋아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좀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실적이 또 뒷받침됐다고 하니까 더욱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뭐 안정적이기도 하고 급등할 수도 있는 뭐 진짜요? 상황이겠죠.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왜냐면 억울하게 다 빠졌으니까. 네네. 지금 종목들이 급등한 종목들 연이어 나오는 것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바이오 솔루션. 자, 남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 다 막 지금 이거 화이트리스트 배제된다고 전부 다 뭐 이거 반일 감정 쪽에만 매달려 있을 때 저는 최바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약 바이오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못 믿으셨다면 여러분들이 바이오 솔루션을 통해서 조금은 아셨을 겁니다. 14%. 그래도 못 믿으셨다면 어제 말씀드렸던 바이넥스로 당일 하루 만에 18% 급등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을 텐데 오늘 제가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를 뛰어넘는 그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10년간의 흑자 그리고 3년간의 최대 실적 전망 이 두 개를 다 갖춘 이 종목 그 어떤 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반드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기회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오늘의 히든 종목과 전략에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세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히든스탁이라 검색하시면 MTN 히든스탁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가시면 방송 보기 배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고 9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공개된 종목부터 힌트까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의 전략도 챙겨 가셔야겠죠. 먼저 마르스 전문가님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장사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찍지 않았던 지금까지 뭐 일본에서 규제한 걸 찍었다면은 이제는 한국에서 맞대응하는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를 찍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아직 시장이 저점 찍혔다고 완벽하게 말씀드리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으니 그 구간 저점 라인 때 대기하시면서 안정적으로 마르스 전문가 그대로 따라오시면 큰 도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조언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예, 오늘 뭐 19개월 만에 제약 업종이 가장 많이 올라갔다고 맞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것이 조금씩 적중해 가고 있다는 것은 굳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셔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최바닥에서 급등한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빠졌기 때문이죠. 특히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재가 있는 종목들과 똑같이 뭐 반토막 나고 60, 70% 빠진 그런 제약주들이 지금 바닥에서부터 급등이 줄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중에 두 개는 제가 이미 짚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직은 그래도 기회가 있겠죠. 만약에 바이오 솔루션을 놓쳐서 14%의 수익의 기회를 놓치셨다면 혹은 어제 방송을 듣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바이넥스로 18% 급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다면 오늘 제가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릴 이 기회는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을 준비하는 히든 전략까지 나눠드렸습니다. 네, 이 펜이 이렇게 쓰일 줄 몰랐네요. 총각도사. 펜은 가만히 있고 앵커님만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총각도사 너무 앞날을 또 잘 예언하시고 잘 맞춰주셔서 믿기로 했는데 오늘 그 전략도 좀 세워주실 거죠? 예, 뭐 이따 잠시 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잠시 9시부터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선물, 바이오 정말 이 종목 하나는 여러분들 연말까지 끌고 가서 정말 크게 가져가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세 번째 2개 이상, 2개 놓치셨으면 요건 꼭 잡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마에스트로 전문가님의 온라인 무료 방송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히든스타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마르스 전문가님 그리고 마에스트로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